미국 금 보유량이 진실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대의 금 보유가가 아닐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최대의 금 보유 국가지만 실제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중국의 개인들까지 합하게 된다면 압도적으로 많은 금의 보유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들이 금 투자자분들에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이 현재 있는지 조사를 하는 이유들도 해당 부분들과 연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금 보유량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여러 자금 주체들의 금 보유량까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닌 이제 중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미국은 공식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세계 1위의 금 보유 국가입니다. 그래서 8,133톤의 금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현재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공식적인 8,133톤 중에 4,500톤 가량이 포트녹스에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포트녹스에 있는 금괴가 지난 1953년대부터 감사가 완전하게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진짜 금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미국의 금 전체 보유량은 8,133톤에서 포트녹스에 4,583톤 정도가 보관되었는데 가짜 금이 상당량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독일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외에 많은 국가들이 실물 금을 비축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약 22,000톤의 금에서 1980년대 8,100톤으로 지금까지 이제 고정이 되어 왔지만 실상 이 포트녹스에 진짜 금이 없다라면은 이게 사실상 신뢰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왜 거의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완전한 감사, 그러니까 즉 금이 모두 다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실제 금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거 신뢰 문제로 인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증명이 70년 동안 없었다는 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브레튼 우즈를 폐지했던 것도 결국 금이 22,000톤에서 8,000톤 가량 감소한 데 기인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금 보유량이 현재 이 양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미국 재무부나 연준에서 주요 은행의 금을 임대해서 이걸 공개 시장에 판매하는 문제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종이돈이라고 하죠.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인 이 종이금을 판매를 막대하게 했다는 부분인데요. 금융화된 금 시장은 약 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8,000톤이죠. 10배 이상의 현재 종이금 시장을 만들었고 실제 뒷받침하는 금의 양은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금의 보유량만큼만 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야 되나 더 많은 파생을 만들었다는 점이 금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직결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날 미국의 경기가 좋았던 기간에 상업은행들이 금과 은의 하방 포지션으로 구축하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손실을 막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이 금값의 상승으로 견인이 되면서 결국 이 실물 인도를 해주거나 실제 금이 부족할 경우에 달러화를 더 많이 발행해서 그 달러화로서 손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금보다 더 많은 이 종이 계약이 발생됐다는 점, 한 10배 시장 이상 발생됐다는 점인데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 실제 금이 이것보다 미달된다면 해당 요인에 따라서 오는 신뢰 문제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이 중국의 금 공식 보유량은 약 한 2,300톤 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적인 금 보유량은 2만 톤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추정치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도 금을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달러의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오는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 이 국제 질서에 개편이 한번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현재 미국의 금 공식적인 보유량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실제 발표량보다 만약에 적더라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침식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사를 통해서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악화시키고 실제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을 더 많이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브릭스 진영에서는 금을 더 많이 축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미국 금을 늘리려는 것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의 주들에서는 금을 다시 모아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달러가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돈을 지키고자 하는 수단이 실물금으로 견인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에서는 기금의 1%를 금을 매입하는 이러한 법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몬태나주에서는 금과 은에 대한 세금을 철폐하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 미국의 주들이 금과 은을 다시 한번 비축하려는 이러한 기조로 정책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역사적으로도 금으로 사용했던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왔었고,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점진적으로 맞아지는 이런 기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건 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국제 결제 시스템을 현재 만들려고 하는, 결국 이 금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금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게, 우선 이 중국은 금 생산량이 1위로 가장 많은 채굴량을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보험사를 포함해서 여러 금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금을 많이 늘리는 형태가 첫 번째로 이 달러 의존도 감소와 그리고 위안화 팽창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결국 위안화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발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이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는 더 많은 위안화를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팽창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달러 의존도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상 위안화가 전 세계적으로 풀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으로 이 국가 간 합의를 만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첫 번째 연준의 독립성을 낮추고 백악관의 힘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화폐 발행의 권한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은 실질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함정이 되겠고, 그래서 실물금을 다시 비축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금이 없을 경우에 이를 토대로 금을 더 많이 확정하는 명분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연준의 독립성을 악화시키고 금을 더 많이 비축하려고, 그래서 현재 포트녹스에 가짜 금이 있는지 이거를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결국 이 대공황 이후에 금을 더 많이 비축하고 미국 달러화의 신뢰를 처음에 담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1971년도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였죠. 그래 전체 미국의 금 보유량 중에 56%의 금이 이 포트녹스에 차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나 이제 실질적으로 감사가 지금까지 없었었고, 이거를 록펠러 가문에서 금을 빼돌렸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지난 50년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제인지 이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게 실제인지 이 여부를 조사하는 게 결국 런던에서 뉴욕으로 대량 금이 이동을 했고요. 미국의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함께 증가하다 보니까 금을 한번 조사해서 진짜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결국 만약에 진짜 없다라고 할 경우에 달러와의 신뢰도 저하가 되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연준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재무부에서는 금 보유 하나는 공개하고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한 상태이지만, 실제 금이 부족하다라면은, 또는 부족하지만 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얻어내는 그러한 움직임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당연하게 금과 은의 가격은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 이 달러와의 신뢰도는 낮아지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게 되는 이런 부분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위까지 걷는 상태고요. 이게 전체 금과 은 시장까지 관세 부과할 우려감에 있어서 현재 금이 많은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현재 실질적으로 많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금과 은을 몰린 국가는 중국과 인도이며, 금 최대 보유 국가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화를 시켜서 국가 간 결제, 그리고 우리 무역 간 결제는 할 때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더 비용을 더 효율화하고 중국의 힘을 더 늘리려는 계획에 맞선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금이 없다라면은 더 많은 금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많은 불안감이 나와 있는 상태이죠. 이런 기간에 이제 안전 자산, 우리가 불리는 금과 은은 통한한 방어 자산이지만 이 금과 은을 비롯해 갖고 이 달러와 엔화,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이제 오프라인 교육 강의가 있으니까요.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소 및 상세 시간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이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과 VOD 2회 분량까지 같이 제공이 됩니다.